금액보다도 저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선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왜 서울인가? 제가 지금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관악구 중에 거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는 먼저 저는 서울시의 에너지와 활력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는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나 활력이 넘치고 또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문화가 많이 변화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영토 본능이라는 게 어떤 인간에든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토 본능은 본인이 계속 살고 있던 그런 영토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고 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자리를 잡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그런 에너지도 있지만 투자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을 장기로 갖고 있었을 때 더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이거 강남입니다. 강남과 지금의 강남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발전을 했죠. 만약에 30년 전에 지방에 있는 시골이 지금 강남처럼 발전하고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지방에서 사시다가 옛날에 서초구 방배동으로 올라오셨대요. 그때는 방배동이 지금처럼 부촌의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은 좀 판자촌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벌어 하루 살듯이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고 그 결과로 방배동에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집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방배동은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이 원래 계셨던 그 지방에 있던 그분들의 친구랑 그분의 자산의 격차는 지금은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의 친구분이 뭐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디에서 터전을 꾸렸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왕이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서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랐나?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남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의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많이 높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시장 평균 정도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정도 오름폭도 제가 몇 년치 저축을 할 수 있어야만 모을 수 있는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도 몇 년을 제가 시간을 세이브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좋았던 점은 제가 자본주의 흐름에 탔기 때문에 자본주의 흐름에 대해서 체감이 되었고 다른 시야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1년, 2년이라도 빨리 이렇게 샀으면 그 다음 스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시간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야가 생겨서 이 부분이 저는 더 크게 저에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무주택자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정말 이게 정말 기가 좀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준 내에서 한 채 정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 증식을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흐름에 탑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간 레버리지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72를 연간 이자율로 나누면 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즉 연간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하면은 1.2년이면은 자금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자율로 15년간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1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4억이 되는 거죠. 이제 2배 곱하기 2배는 4배니까. 그리고 이거는
월급이 300만 원일 때 30년 정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는지에 대한 계산치인데, 뭐 금액보다도 저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선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식으로 오르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로 빛을 못 보다가 이 부분이 되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 포지션은 여기잖아요.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이 흐름에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흐름에 탑승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는 오히려 안전하다. 지금 자칫하면 제가 부동산 매수를 적극 권유하는 컨텐츠로 비춰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건 아니고 컨텐츠의 핵심은 어떤 자본의 가격 상승 혹은 가격 하락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에 탑승해서 숏 포지션이 갖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 유리하다, 긴 안목으로 안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에 탑승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이 시야들, 뭐 시간 레버리지의 시야는 이제 훗날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유대인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은 만으로 13세, 대한민국 나이로는 14세에 성인식을 치르고, 이 성인식은 바르 미츠바라고 불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가운데 계신 이 아기 같은 분이 성인식을 치르는 분이에요. 성인식을 치를 때는 친지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좀 모아서 이 성인식 치르는 분께 돈을 드리는데, 이 금액이 대체로 평균을 내보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을 치른 분은 그와 동시에 경제 활동을 독립하게 되는 거죠. 즉 한국 나이로 14세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 활동에 독립을 하게 되고, 이 자본을 스스로 이제 투자도 하고 굴려가면서 시간 레버리지를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비해서 15년 정도를 빨리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고, 여러분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시간 레버리지에 그리고 이 자본의 흐름에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자본을 안전하게 잘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아파트를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에 어떤 가격의 매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지역, 상황, 예산,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정한 조건을 정리를 해두면 그 조건들을 가지고 부동산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콘텐츠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